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영상은 총 2편에 거쳐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1편 영상에서는 기본 공제부터 그 밖의 소득 공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좌측에는 중도와 연말, 그리고 총괄 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도 탭에서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연말 탭에서는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총괄 탭에서는 중도 탭과 연말 탭에 입력된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중도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급여자료 입력, 기능 모음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연말정산을 반영하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반영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 사원의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연말 탭에서 사원을 한 명씩 코드 도움받아 불러오거나 전 사원 버튼을 눌러 한꺼번에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을 모두 불러왔다면 총괄 탭과 급여자료 입력을 비교하여 불러온 급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사원이 불러와진 다음에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가 수정되지 않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영한 사원들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급여 작업이 끝난 후에 연말정산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우측에는 정산명세 탭부터 월세액 명세 탭까지 있는데요. 정산명세 탭에는 소득명세부터 신용카드 탭에 입력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럼 정산명세 탭에 반영된 금액을 총 급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급여는 소득명세 탭에 입력된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과세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때 급여와 상여는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한 금액이 반영되는데요. 그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스크롤을 맨 오른쪽으로 옮겨 연말의 금액을 입력하면 총 급여 금액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소득 명세 탭에는 급여와 상여 내역뿐만 아니라 감면과 비과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비과세 버튼을 눌러 제출 비과세와 감면 항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말에 금액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연말란을 조금 응용해서 사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제출 비과세로 지급됐어야 하는 육아수당 금액이 과세로 지급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급여 금액의 마이너스로 금액을 입력하고 육아수당 항목에 그 금액만큼을 양수로 입력해서 과세로 입력했던 금액을 비과세로 돌릴 수 있겠죠. 다만 연구 보조비처럼 더블클릭 시 금액을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된 사원을 삭제한 다음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과 같은 미제출 비과세는 이렇게 금액이 각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미제출 비과세로 한꺼번에 집계됩니다. 그리고 소득 명세 탭 아래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버튼으로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된 내용을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중도 입사한 사원이 있을 때 그 사원의 종전근무지 내역을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입력했다면 소득명세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영할 수 있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꼭 입력하지 않더라도 상단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사용자가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연말정산 작업 시 사원을 삭제했다가 다시 불러오기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입력을 해두었다면 사원을 삭제하고 다시 반영하더라도 불러오기 버튼 클릭만으로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역을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자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시 소득세에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주 문의를 하시는데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종전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종전근무지의 감면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도 잊지 말고 꼭 입력하시고요. 해당 사원이 종교인 종사자였다면 종교인 종사 여부에 여로 선택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계산되고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2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음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녀자 공제나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됩니다. 아래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탭은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가 반영되고 직접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등록 시에는 하단의 메시지를 참고해 관계코드와 내외국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를 선택하는데요. 관계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 배우자, 20세 이하, 60세 이상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공제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 선택을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변경합니다. 또한 소득세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가 새로 생성되었는데요. 부양가족의 총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숫자 1을 눌러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는데요.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숫자 1을 입력하여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명세의 부녀자에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지만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연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둘 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하단 메시지를 보고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입양은 2021년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때 선택하는데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는데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에 대해서는 30만 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건강, 고용보험 금액은 급여자료 입력과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
또는 국세청 간소화 간편 PDF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자료 플러스 종전근무지 적용됨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 PDF 자료를 업로드한 다음 PDF 자료 데이터로 공제 금액을 반영하고 싶다면 기능 모음에 국세청 건강보험료 PDF 적용 선택으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선택함으로 변경한 다음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명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간소화 문서가 반영되었다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살표를 클릭하면 국세청 간소화 편리한 문서 적용됨으로 선택이 변경되어 PDF 자료의 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과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의 금액을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는 소득 명세 탭 연말에 금액을 입력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명세 탭이 아닌 정산 명세 탭에서 입력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간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대출기간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동그라미 1번 대출기간의 금액을 입력하고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동그라미 2번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서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이 5억 원으로 통일되었죠. 한도는 연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차입 기간별로 상이한데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내용은 하단 주택자금 종합공제 한도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을 때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 원을 한도로 하며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기부금 2월분은 2013년도까지 지출한 기부금액 중 2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한 부분은 세액공제 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차감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그리고 불이익금액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공제금액은 납입액의 40%이며 연 72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의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개정세법으로 인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년도와 구분을 선택하고 납입 금액을 입력하면 종합소득 금액의 50%를 한도로 조합의 경우 10%, 벤처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이때 구분을 조합 2로 선택한 경우에는 공제액이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요. 올해는 2021년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금액도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내용은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는데요. 보통 국세청 PDF 자료를 업로드해서 사용하시겠지만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위하여 2020년 전체 사용분과 2021년 전체 사용분에 대해 입력해야 하고 해당 사원이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된 경우 20년 신용카드 사용액 불러오기를 통해 해당 사원에 2020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의 계산을 통해 최종 공제 금액이 산출되는 계산식을 볼 수 있는데요. 계산식은 정산명세 탭에 신용카드를 클릭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영,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40%를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 이 공제율 합계 금액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공제 제외 금액은 최저 사용 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제외 금액을 제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최저 사용 금액인 총 급여의 25%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최저 사용 금액은 1,2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8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이 더 큰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겠죠. 다시 여기서 최저 사용 금액과 신용, 현금, 직불 사용 금액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최저 사용 금액이 1,200만 원이고 신용, 현금, 직불 사용 금액인 가나다라의 합이 2,100만 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제 제외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800만 원에 15%를 곱한 120만 원과 최저 사용 금액 1,200만 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800만 원을 뺀 400만 원의 30%인 120만 원을 더해 공제 제외 금액은 2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공제 제외 금액 240만 원을 공제율 계산 합계 760만 원에서 차감해 공제 가능 금액 520만 원을 계산하고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한도 중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이 일반 공제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 이하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 1억 2천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중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여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을 입력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 추가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탭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되어 하단 추가 공제 금액에서 계산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제 300만 원과 추가 공제 220만 원이 합산되어 최종 공제액이 반영됩니다. 다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 금액과 400만 원,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을 한도로 이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 공제됩니다. 그리고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하는데요.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그리고 불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불입 금액은 연 6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여 연한도 240만 원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의 종합한도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반영되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그 금액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가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산출세 계산식은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세법에 따라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편 영상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